건강에 대한 관심,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의학이 주목받고 있죠. 국내외 많은 기업에서 정밀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 치료는 물론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요즘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맞춤인데요. 자, 이제는 질병의 치료도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성승용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최첨단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의학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의학의 대세, 정밀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개념인가요? 예, 양의학이나 한의학이 발달하기 전인 수천 년 전에는 모든 질병이 괴질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술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거나 현대의학으로는 증명 안 된 식물이나 동물의 물질들을 치료제로서 사용을 했었죠. 현대의학에서는 문진, 시진, 촉진, 영상의학적 혹은 혈액학적, 전기생리학적 검사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이라는 것이 다분히 개인의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소인, 그리고 성장하면서 본인이 학습한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질병 자체의 발생과 질병의 경과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하나의 진단명에는 굉장히 많은 질병이 숨어 있다는 뜻이죠. 아토피 경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아토피라는 진단명 안에는 감별 진단해야 될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 질환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면역 병리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밀의학은 이런 개인의 유전적인, 환경적인 행동의 습관 변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특정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아토피만 해도 뭐 어떤 약이 좋다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갑자기 확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막상 써보면 또 남들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나에게는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각기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현대의학에서 진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진, 시진, 촉진, 혈액학적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전기생리학적 검사 이 모든 것을 동원해도 정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자에 적합한 약물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밀의학이라는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혈액의 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형 당뇨하고 인슐린은 생산이 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반응을 못하게 되는 이형 당뇨가 있습니다. 환자가 내원하셨을 때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 많이 보시고 체중이 감소하시고 이런 문진으로 당뇨를 진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혈당을 측정해서 특정 농도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하게 되죠. 이때 당, 인슐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진단용 바이오마커가 됩니다. 새로운 단어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바이오마커, 어떤 개념인가요? 예, 바이오마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서 특정 상태나 질병의 경과 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열이 나면 체온계로 열을 재죠. 체온이 높으면 열이 나고 뭔가 안에 감염성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바이오마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질병이나 상태가 어떻게 경과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그러면은 보다 정확하게 개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유전체 정보도 이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유전체 정보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각 사람별로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유전체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알려주면 이 사람에 맞는 치료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마커와 이러한 개인 유전체 정보는 모두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이 바이오마커와 유전체 정보가 신약 개발에 또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의학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거나 치료 예측, 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3년에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병을 진단받았고요. 이 병은 보통 5년 내에 75% 환자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찾고 그에 맞춘 정밀의학 기법으로 인해서 평균보다는 더 오래 생존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특정 돌연변이를 찾고 그에 맞춘 정밀의학을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일들이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동반 진단과 정밀의학은 이런 암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예, 하나의 기전으로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치료제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염증 복합체를 억제하는 기술인데요. 이 염증 복합체를 억제하면 아토피, 치매, 폐섬유증 여러 염증성 질환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염증 복합체라는 것이 염증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엔진은 끄는 열쇠를 찾으면 여러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 시험 중인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 국내에서 일상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모두 동일한 물질이고 동일한 기전으로 염증 복합체를 억제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예, 뭐 아토피부터 알츠하이머까지 치료제 개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실은 이 모든 거를 인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AI라는 또 기술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 AI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챗GPT 같은 것들은 인공지능이 글을 읽고 학습하고 사람처럼 말을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체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RNA, 단백질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언어입니다. 약물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이것도 언어이고요. 이러한 복잡한 생체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즉 AI 기술은 이런 생체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해서 신약 개발에서 여러 단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을 만들 때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서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AI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AI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신약 개발에 특화된 AI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신약 개발에서 AI를 활용하려면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는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제에 특화된 AI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은 지금까지 수년 걸리던 것들이 수개월 내지는 수십 년 걸리던 것들이 몇 년 내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AI는 신약 개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회사들은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 본인들 회사에 특화된 그런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AI의 활약이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정밀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는 신약 개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고요. 모든 신약 개발 회사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본인들의 데이터 혹은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비용과 개발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가 10여 년간 누적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선이라든지 탈모증, 주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부 질환에 적용할 경우에 AI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요. AI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마커 기반의 임상 시험 또한 AI 기술하고 합쳐지면은 효과적인 치료제, 즉 안전성과 유효성이 뛰어난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밀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